삼장법사랑 뭐 이런 사진 왜 넣었냐면, 제가 이 기업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의 거의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거의 모든 기사를 다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6가지가 2019년부터 나온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어떤 뭐 삼장법사나 차트 이런 거는 뭐 코믹 요소로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확실히 한솔테크닉스의 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무슨 뭐 법사님이 나오셔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뭐 차트도 뭐 무슨 뭐 쐐기형 뭐 이래서 뭐 어디 튀어나갈 거다 하는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른다 뭐 이런 영상도 봤었고, 네, 뭐 잡소리 집어치우고, 한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부문에 대한 테마가 한번 지나갔고요. LCM 부문의 매출이 인식된다는 2020년 재료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말부터 이제 베트남 공장을 증설한다는 이슈도 이미 소진이 된 상태고, 네, 그리고 12월 3일에 이제 반도체 부품 제조사인 아이원스의 지분을 인수를 한 것도 이미 재료가 소진이 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이원스에 대한 뉴스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겉보기에는 이제 심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뭐 LCM도 새로 하고 있고, 또 뭐 베트남 공장도 새로 만들고 있고, 아이원스도 새로 이제 인수를 했고 해서 굉장히 뭐 좋은 재료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서 사실 뭐 심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기업이죠. 근데 심리가 좋다기에는, 네, PBR이 너무 낮아요. 거의 뭐 1배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절대 심리가 좋은 기업의 PBR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어닝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제 좀 비정상적인 PER이 발생한 점, 네, 유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PBR이 제일 낮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이 기업의 매력 포인트죠. 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유동자산이 4,400억 원, 이 부채 총계가 또 4,700억 원.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만으로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3,100억 원. 근데 이 기업의 시총은 이제 2,500억 원이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순은전자본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영업 유동자산 있죠. 이제 OCA라고 하고 영업 유동부채 OCL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은 이제 넷워킹 캐피탈이라고 순은전자본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순은전자본을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시가총액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이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이건 뭐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기준이죠. 확실히 주가가 하방 수준에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로는 이 아이온스 인수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한 20% 올랐는데, 이 겉보기에는 많이 올랐는데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한솔테크닉스가 아이온스를 인수한다는 건 수직 계열화의 한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솔테크닉스가 이미 LED 웨이퍼를 만들고 있고, 근데 아이온스는 반도체를 세정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솔테크닉스는 반도체인 LED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직 계열화 과정 중인데, 근데 이 아이온스 인수를 다루는 기사는 뭐죠? 단순히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한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분석인데, 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 이제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관계자는 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발걸음을 반도체 산업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 쪽의 인수가 이 아이온스가 끝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아직 수직 계열화라는 포인트를 못 잡은 점이 바로 이 투자 포인트의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2020년에 뭐라 했죠? LCM 사업이 매출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LCM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걸 다 모은 게 LCD TV 세트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오픈셀, 그리고 LED, 그 시트를 다 합친 게 이제 LCM이고, 이 LCM에다가 마지막에 껍데기를 부착을 하면 이제 LCD TV의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뭐죠? 이 LCM 안에 이 오픈셀 유리 액정이 들어가고, 이 LED 반도체가 들어가고, 시트 이 기판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LED는 반도체입니다. 그냥 그냥 LCD처럼 유리판이 아니거든요. LED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전류가 통하면 이제 빛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반도체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LED 가격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아이온스를 인수한다는 건 이 LED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셔야 하는데 2021년에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온 이유는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리고 LCD 패널 가격이 증가를 해서 이게 영업이익이 안 나온 거니까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이 아이원스 인수를 좀 과소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LCM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이 LCM 보시면은 2020년에 LCM 매출이 1200억 원,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는 30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꼴랑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거 주가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LCM 매출에 대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LCM 매출이 왜 오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TV 외주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주 물량을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에 250만 대에서 2021년 10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이 삼성전자의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이 LCM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250만 대에서 1000만 대 됐는데 이 갑자기 늘린 것처럼 또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일종의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LCM 매출의 지속성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베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LCM 매출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배경 지식부터 깔고 가죠. 이거는 많이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추이. 네, 이 초록색 뭐죠? 베트남 호치민. 파란색 뭐죠? 중국 상하이. 네, 보시면 호치민의 최저임금이 훨씬 낮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임금이 싼 곳이 이 베트남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삼성은 LCD TV를 외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죠? 당연히 그 외주 물량은 베트남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가지고 있는 한솔테크닉스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LCD TV를 만들고 있는 중국 업체는 또 경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친한 기업인 한솔테크닉스한테 직접 이제 TV를 생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한솔테크닉스랑 삼성전자는 경쟁사 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한솔테크닉스한테 이거를 계속 주고 있냐, 한솔테크닉스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대형 8K 프리미엄 액정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CD TV, QLED TV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제품군 자체를 중저가는 남한테 맡기겠다. 대신 우리들은 이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해서 매출을 더 올리겠다, 마진을 더 올리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2019년 8월 기사죠. 이제 이거는 4월 기사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삼성전자의 TV 생산 능력이 오히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에서 이 프리미엄 TV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뭐죠? 삼성전자 TV 매출이 26조에서 오히려 38조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게 매상에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 4월 달에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8월 달에 바로 이제 외주 맡기는 거 보세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탄력적인 경영을 하는 회사고 이제 한솔테크닉스는 베트남에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 탄력적인 경영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LCM 매출은 삼성전자가 중저가 LCD TV를 전략적으로 외주 생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가 750만 대를 이제 만들다가 안 만들고 이제 유휴시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어디에 쓸 거냐, 결국 다시 LCD TV를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걸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LCD TV가 죽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OLED TV가 프리미엄 TV를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25년까지 이 LCD의 비중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죠. 참고로 이거는 TV 비중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생산 비중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TV가 주니까 디스플레이도 준다고 발표를 했겠죠. 네, 근데 여러분 LCD TV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미니 LED BLU가 뭐냐면요. 아까 그 LCM 사진 기억나시죠? 이제 뭐 오픈셀 있고 LED 있고 이제 시트 있고 맨 앞에 커버가 있는데
이 LED가 뭐냐면 LED BLU인데요. BLU. 이런데 지금은 이 LED BLU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서 이 명암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OLED TV는 뒤에서 쏴주는 빛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암을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 OLED TV의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LED BLU의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버리면 LCD TV도 이제 명암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OLED TV에 비해서 그렇게 꿀리지 않는 TV가 돼버린다는 거죠. LCD TV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기존의 LED BLU보다 한 10배 정도나 작은 미니 LED BLU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쪽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전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스턴 파트너스는 디스플레이 부분 정보 업체고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 LCD가 계속해서 뭐 죽을 것이다. 뭐 OLED가 신기술이니까 계속 뜰 것이다 하는 전망이 굉장히 순진한 전망이다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LCD TV가 한 번 더 뜨게 되면 한솔테크닉스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OLED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는 그거는 중국에서 LCD 패널을 너무 싸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걸 바꾸는 거고요. 그러니까 LCD가 죽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하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온스의 인수를 통한 수직 계열화 발자취를 아직 시장은 읽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CM 매출의 지속성을 시장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한솔테크닉스 투자의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끝나니까 홀가분하네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탑픽 세 가지를 제가 꼽을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경기방어주 시리즈로 제가 여러 가지 기업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 기업을 꼽아서 여러분들께 요약해드린 영상을 제가 선보여 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실 또 기업을 더 하기에는 또 여러분들도 이제 좀 피로감이 쌓일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방어주 시리즈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주식 국면이 올 때까지는 이제 장세 신경 안 쓰고 좀 흥미로운 기업, 또 뭐 흥미로운 산업 위주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제 팀원도 구해서 제가 영상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일 거니까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한 주 이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